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매일에 자꾸 삼성 좀 분석해달라고 하는 형님들이 있어요. 나 이 주식 몰라. 자꾸 나한테 이 주식을 분석해달라면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줘? 이거 형님, 자, 봅시다. 자, 121선 터치했고, 그리고 지금 전저점 위에 올라탔고, 어제 뭐 딱 매수 포지션이네. 나 아까 몇 주 샀지? 160주인가? 하여튼 저는 오전에 아까 27만 원에 150주 들어갔을 거예요. 아까 집사람이 150주 샀는데 120주 샀나? 여튼 들어갔어요. 네, 저는 매수했습니다. 형님들에게 알려준 금액까지 내가 말했죠. 자, 어디서 샀냐면은 27만 원에 집사람이 120주인지 150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를 예약 매수 걸어놨어요. 예약. 그래서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2,000원 빠졌으니까 마이너스겠죠? 지금 지금 사자마자 마이너스 된 것 같아요. 그러던가 말던가. 여기서 산 사람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 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샀으면은 27만원에 사서 2,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면은 잘한 장사다. 굿. 자, 분석 끝.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갈 것인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네. 뭐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여기에서 다 틀었다 봐요. 틀기는 여기에서 다 틀었어요. 여기에서 다 틀린 거야. 버틴 사람이 성자다. 존버가 성자다. 이게 참 차트가 좋네. 요거 설명드리기 딱 좋은 차트네.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자, 형님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주식은, 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그죠? 형님들은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자, 여기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자, 이건 형님들 상상 속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죠? 이게 형님들이 꿈꾸는 그 포지션이죠. 자, 이거 다 하면은 수익이 꽤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반대죠. 자, 매수하여야 되는 곳에서는 형님들은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여야 되는 곳에는 매수를 하고. 반대죠? 예, 계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한순간이에요. 아니, 해보면 돼, 직접. 아니, 형님들, 본인이 해보면 돼요. 해보면은, 형님들은 이걸 주봉으로 볼 시간이 없을걸? 이거 주봉으로 볼 수 있나? 이거 주봉으로 볼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이 형님들? 딱 제가 말한 형님 여기에요. 22만원대. 제가 보는 저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제 파악하란 말이야. 내가 형님들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주제 파악하라고. 나는 내가 내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단타를 안 치잖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가 무슨 트레이딩의 신이야? 니들이? 정권사 직원도 모르는 걸 지들이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 속된 말로 주식 족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고수들도 못하는 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딪히면서 배워보세요. 제 말이 믿음이 안 가면은 본인들이 보는 리딩방? 그런데 돈 주고 들어가서 해봐. 니들 계좌 반동가리 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꼬라봐야 알아. 돈을 꼬라봐야지 웃자 말이 맞았구나 하는 바보 도통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를 바보가 도를 통한다 이래서 바보 도통하는 소리 한다 이럽니다. 바보가 득도하는 소리 내는 거지. 본인이 직접 좆대보는 게 제일 빨라요. 물어보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내 계좌가 박살나 보아야지. 이게 진짜 인생에서 좆된다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몸소 느껴봐. 내한테 물어보고 그래. 본인이 그냥 좆대 보면은 정신이 뻗쩍 들지.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모르면은 겸손해야지. 아는 체 하다가 깝치다가 뒤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잖아. 그냥 모르면은 그냥 가만 묻어 놓으세요. 깝치지 말고. 내 말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족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사면 떨어지는 똥손이 아니야 형님. 형님은 그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 내가 사고 오를 때까지 못 기다려서 맨날 떨어질 때 팔아서 그래. 새가슴 이 답답한 형님아. 영화가 안 끝났는데 끝난 줄 알고 자리에 일어나는 멍충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팔면 오른 거잖아. 내가 살 때마다 오르네지. 그런데 내가 살 때마다 떨어진다는 거는 뭐야? 떨어지네. 좆된데
팔아야지. 그래서 인생이 시궁창이 되는 거야, 형님. 그지? 그래. 이제 봐봐, 오르잖아.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 주식이? 주식은 항상 밸런싱을 해요. 그리고 그 차트는 누군가가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가 그리는 낙서란 말이야. 그 차트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대장주는 기다리면 간다. 내가 옛날에 뱀이 미국에 뺏길 수도 있댔지. 미국이 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뭐 그런 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뭐. 왜? 이제는 그런 자잘한 거는 맞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어래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그랬잖아. 미국은 한국의 유통시장을 먹을 거다. 왜? 아예 고릴라 형님 부른 거 보면 몰라? 거기서 판이 딱 그려지잖아. 쓱 봐봐, 쓱 그거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 쓱. 그럼 쓱을 건드렸다는 건 뭐야? 신세계를 건드렸다는 거는 유통은 쓱이고, 그럼 쓱을 건드렸다는 건 뭐야? 대한민국 유통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쿠팡이 저렇게 잘 되니까 미국은 더 놀랐겠지. 대한민국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당일, 새벽, 이 유통이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 그리고 쿠팡이 1등 먹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유통시장을 잡아야 된다. 유통시장을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켜 먹는 것도 많이 시켜 먹네. 한국 사람들 의외로 밖을 안 나가고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네. 외식 비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걸 한번 먹어볼까? 가장 좋은 게 뭐야? 여기요 뭐 어차피 쿠팡 이츠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배민을 먹자.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형님들 이 생각 안 해봤어? 미국이 대한민국을 전쟁을 안 하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거는 뭘까? 형님들 쿠팡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쿠팡 배달을 엄청 시키고 있거든요. 재료를 쿠팡으로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많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쿠팡, 배민 올 스톱 시켜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비상이야 비상. 마비야 마비.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 재명님이 깝치면 안 돼. 지금 미국은 미국 봐봐. 그것뿐만이겠어? 쿠팡이래.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지금 이란에 하듯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했다 생각해. 이란 어떻게 하지? 협상하자. 나가 협상 나갈게. 아침에 죽여버려. 협상 안 나왔네? 우리는 협상을 원해. 내가 할게. 아침에 죽여버려. 협상 또 안 나왔네? 한국 협상하자. 협상할게. 유튜브 차단. 한국 너네들 유튜브 영상 너무 삭제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한국과 더 이상 거래 못하겠다고 유튜브 문 닫아버렸네. 쿠팡 배달 거부하네. 큰일 났네. 미국 협상하자. 협상해. 다음은 디즈니 넷플릭스 방영 중단. 미국의 긴급 조치에 의해서 중단했다. 협상하자. 한국 정부 왜 미국하고 협상하자 할 때마다 전부 사라지는 거야. 완전 공산화되는 거야. 한국 정부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야.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시작되죠. 거기다 배민까지 스톱됐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은 당분간 영업을 중지합니다. 유튜브 영업을 중지합니다. 넷플릭스 영업을 중지합니다. 쿠팡 한미 상호 조약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어서 영업을 중지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재명하고 민주당. 그런 악마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나중에 감당할 수 있나? 감당 못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걸? 저는 가능하죠. 저는 남들은 유튜브가 막혀서 유튜브 방송 못 하더라도 저는 럼블을 통해서 동시 송출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2026년 7월 23일 12시 30분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무사히 완빵에 착륙한 곳에서 러시아 바이카루스를 막 지난 다음에 우리가 착륙했죠. 거기서부터 다시 영국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봐보세요. 형님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미국 기업이 한국의 유통과 그리고 커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뭐죠? 망각한단 말이야.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이거는 역체감이거든. 이 역체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매일 체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예전에 내가 업무용 차는 뭐 산타페도 있고 모닝도 있고 뭐 레이도 있었고 뭐 모닝도 있었고 마티즈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업용 차량. 그런데 내가 매일 출퇴근하는 거는 뭐 그랜저 타다가 산타페 타다가 뭐 제네시스도 탔다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가끔씩 집사람 차를 얻어 타고 가면은 와 승차감 좋다 이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내가 별로 업무적으로 영업을 뛸 일이 없으니까 차를 팔고 이제 집사람 차를 같이 이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맨날 타니까 뭐 그냥 익숙해서 금방 익숙해서요. 벤츠 S클래스도 뭐 승차감 뭐 고만고만하네. 승차감은 금방 엉덩이가 적응해버려요. 이게 승차감이 좋은 걸까? 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길 가면은 이게 승차감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벤츠 승차감도 뭐 별로네. 그런데 내가 다른 차를 타잖아.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탄다거나 하면은 그 승차감이 역체감이 돼. 현대차가 승차감이 이렇게 안 좋았나? 이렇게 역체감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는 역체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 기업이
얼마나 유통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미국 기업이 올 스톱해보면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미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다. 솔직히 이야기할까? 중국은 올 스톱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중국 제품은 그냥 싼 마이야, 싼 마이. 여기도 그런 형님들 많겠지만 중국 제품은 그냥 싼 맛에 사는 거야. 제대로 된 돈을 내고 사면은 중국 제품 살 일이 없어요. 하지만은 미국 제품, 미국은요, 올 스톱 해버리면은 경제가 마비가 돼. 다이소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다이소 지분 100%입니다. 한국 기업. 솔직히 형님들 딱 깨놓고 이야기해보자. 자, 홈캠이 있어. 자, 이 홈캠 용도를 이제 펫들을 위해서, 그죠? 펫들을 위해서 홈캠을 쓰는데 홈캠 가격이 10만 원대가 있고 5만 원대가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민층들은 이 5만 원대 캠을 삽니다. 이거 전부 중국산이에요. 쥐들이 중국산 사놓고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왜 징징거려? 아니 얘들은 우리는 중국산이라고 써놨잖아. 메이드 인 차나 치나, 메이드 인 치나라고 써놨잖아. 근데 왜 이거 사가지고 지랄이야? 너네들이 중국에 동영상 제공하려고 산 거 아니야? 아니 10만 원 돈 주고 10만 원짜리 카메라 사기 위해서 아까워서 5만 원짜리 산 거잖아. 그래 그거 뭐 어쩌라고? 저 말 틀렸어요? 중국 걸 왜 써? 아니 그 5만 원 아껴서 부자 되세요. 나는 10만 원대 15만 원짜리 나는 15만 원짜리 카메라 쓸게. 지들이 자기들 개인 정보를 중국 만주벌판에 뿌리고 다니면서 해킹 당했네 뭐 했네. 아유 씨. 중국 그러라는 거 몰라? 알면서 샀잖아. 중국 제품 쓰면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치나 키보드로 자판 치면서 중국이 싫어요. 메이드 인 치나 제품 쓰면서 이게 싫어요. 바보들.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하여튼 중국 제품 쓰지 마세요. 메이드 인 치나는 쓰는 거 아니야. 자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 고양 고성, 속초 등 자,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거나 풀었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게 형님들 그 형님들이 생각할 때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해제된 거에 대해서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형이 형님들 우리나라 지형을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용산 어린이 정원도 포함이 돼.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걸 지우는 거야. 지우면서 오래간만에 지도편에 그죠? 어디가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자 고성 약간 이렇게 자 형님들 고성군이 아닙니다. 고성 그 다음에 속초 그 다음에 고양은 어디 있냐? 이따 치고 자 여기 보세요. 대부분이 이 고성과 속초의 군사 보호구역은 바닷가도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태백산맥입니다. 굉장히 쉬워지거든. 굉장히 쉬워진다. 여기는 뚫리면은 형님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원전이 어디 있습니까? 원전이 어디 있어요? 원전이 전부 동해 쪽에 그리고 경주에는 뭐가 있죠? 경주에는 핵 연료봉 저장고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군사시설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이유가 형님들 말씀이 맞아요. 개발을 빙자한 거예요. 자 개발을 하면은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겠죠. 환호하는 대신에 간첩 침투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침투가 용이해지는 대신 뭐다? 원전이? 그러니까 원전 이야기는 쏙 빼고 개발을 위해서 해제 완화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호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꿍꿍이는 그렇지. 동해를 말 그대로 그냥 열어주는 거야. 오히려 군사를 더 강화해야지. 강화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유리하게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국민들이 이런 거에 너무 무관심하다. 왜?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라는 거를 망각하고 있어. 이게 형님들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기복이 분명히 생겨요. 이런 기복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야 항상. 즉 얘네들은 검찰도 해체하고 군도 해체하는 거야. 왜 해체하는지 아세요? 지들이 좆될까 싶어서. 왜냐면은 그동안 빨갱이들 검찰들이 잡아들였잖아. 봐봐 공안부 폐지했지 없앴지. 왜 없앴어? 간첩 잡는 거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 국가보안법 국보법 없애려고 하지. 지들이 간첩이니까 간첩 잡는 부분 다 없애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떤 논리를 펼치냐? 북한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이런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고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수적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 국민이다. 북한이 어떻게 우리 국민이야? 체제가 다른데. 이걸 합리화시켜야지 지들이 찬양 고무죄가 없어지고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지들이 처벌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선동하는 게 뭐다?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야. 그러면 웃긴 게 거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 멍충이들. 멍청한 새끼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많이 준다고 좋아했지. 그래서 좌파됐잖아. 자, 이제 지들이 정권 잡고 지들이 다수당 되니까 어떻게? 자, 실업급여 손보지 낮춘다고 하지. 왜? 이제 니들 필요 없어졌거든. 얘네들 나중에 되면 또 지네들이 불리해지면 또 실업급여 올리려 할걸. 근데 지금 저거가 정권 잡아보니까 실업급여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실업급여 손본다잖아.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일 때는 주 7일 그런데 이재명 제매형님 정권 잡으니까 어떻게? 주 6일로 축소한다잖아. 니들이 찍었잖아, 이 새끼들아. 윤석열 때 꿀 빨았지? 너가 찍어준 제맹이는 주 6일로 줄인대, 이 새끼들아. 니들이 줬대는 거야, 이 병신 멍충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놀고 처자빠져도 놀면서 능력도 안 돼서 직장도 못 구하는 일용직 병신 새끼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왠지 아냐? 왜 니들이 가난한지 알아? 니들이 가난한 이유는 니들이 멍청했어야, 이 새끼들아. 왜? 멍청한 새끼들이 좌파를 지지하고. 자, 거기다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줘. 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6배 늘린다. 좋지? 자, 이러면 이제 뭐라 그래? 야, 태양광 나도 설치해볼까? 태양광 돈 된다는데? 자, 요즘 형님들 태양광 관련해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요, 태양광에서 돈이 된다라는 영상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돈 된다는 영상에는 태양광 설비에 관련한 광고 링크가 항상 붙어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광 진짜 돈이 될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자, 1kW를 전기 중개상에게 판매를 할 때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기 중개상은 약 10,000kW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1kW를 중개상이 1,000원에 사갔어. 그런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게 1000kW가 생산이 됐어. 그러면 중개상이 10,000kW가 필요한데 총 1000kW가 생산됐으니까 단가 1,000원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 태양광이 10만 킬로와트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개상은 어때요? 10,000kW가 필요한데 10배를 오버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사가긴 사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1000kW의 가격 1kW에 1,000원인 게 단가가 오버했기 때문에 단가가 어떻게 된다? 600원에서 500원으로 단가가 떨어져. 자, 그런데 태양광 수요는 계속 늘어요. 수요는 늘면은 판매가는 하락한다. 즉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이죠. 죄송합니다. 공급이 많이 되면은 단가는 당연히 내려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광 설비를 만들고 나면은 3년이면은 투자금 회수가 됐어요. 자, 지금은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근데 4년, 5년이 걸리는 이 설비들이 전부 중국산. 그리고 가장 가격이 비싼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운 좋으면은 5년,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 인버터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한두 개씩 나가는 거는 그거는 기본 고장이고. 그러면은 자, 원금 회수 기간이 늘어나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지금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면은요, 형님들 본전도 못 건집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은 생각 안 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계산하는데 마치 자영업자들이 자기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벌은 돈 다 300, 500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죠. 이게 단순한 멍청이들이 하는 짓거리. 자, 계속해서 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수요가 많아지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가는 당연히 올라가. 그죠? 그럼 태양광 설비의 설비 단가는 상승을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전기 공급이 많아지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전기 단가는 하락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패널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공급가가 올라가요. 설비 공급가가. 그런데 설비 공급가는 올라가는데 전기 단가는 내려가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 내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는데 이 커피숍을 여니까 비용이 한 1억이 들었어. 그래서 2년 정도 장사하니까 이제 빚 다 갚았어. 본전치기야. 이제부터 버는 거는 다 내 거. 생각했는데 본사에서 인테리어 하세요. 인테리어 깨끗한데요? 계약서 보세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니까 다시 빚 갚아야 돼. 2년. 빚 갚고 나서 이제 쓸만하니까 또 인테리어 하세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야, 프랜차이즈 떼고 내가 개인 커피숍 할래. 그래서 개인 커피숍 했어. 매출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폐업합니다. 이게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그냥 기본 루트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다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털린다고. 그래서 은퇴하거나 정년퇴직한 사람들, 안 그러면 희망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치킨, 피자, 커피숍, 햄버거, 이런 종류의 프랜차이즈를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탈탈 털리느냐? 그렇게 털려.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지. 왜?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거든. 기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돈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납품하는 티슈, 물티슈, 냅킨, 식용유,
이런 부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망하면은 이 사람들 자리에 새로운 멍충이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물티슈나 냅킨이나 식용유 등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망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다시 경제로 가져오면은, 자,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망해요. 그죠? 투자한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주식 거래하는 사람은 돈을 벌거나 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불패 신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식 거래소입니다. 주식 거래소는 0.1%, 0.2%, 뭐 0.5% 거래세를 받아요. 내가 주식을 살 때도 거래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팔 때도 거래 수수료를 냅니다. 정말 개미 똥만큼 내죠. 주식 거래소 별거 아니라 생각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제일 많이 버는 곳이 바로 주식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떠벌리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번 곳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코인 거래소가 돈을 벌어요. 이제 아시겠죠? 돈은 벌려면은 이런 구조로 벌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곳. 자, 투자금융이나 정권거래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투자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은 정권거래소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나? 단타 유도를 해야 돼. 왜? 사고 팔고 해야지. 형님들 같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러다가 어떻게 한번 맞춰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해가 고점에서 한번 팔아서 옥맛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 또 역으로 또 매매하지 형님들. 그렇게 해서 탈탈 털어가는 구조가 정권거래소야. 쉽게 말해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다? 정권사 입장에서는 호구다. 주가가 내려가지고 돈을 잃는 거는 체감이 되지만은 거래 수수료는 워낙 작은 금액이니까 뭐 0. 몇 프로 이러니까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는 신경을 안 써.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가는 게 거래 수수료야. 그러니까 정권 방송 봐봐. 사라 팔아라 갈아타라 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 솔직히 형님들 이번에 삼성 주가 출렁일 때 형님들 제 말 안 믿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했으면은 저를 믿지 않았다면은 형님들 계좌 지금 벌써 반동갈이야.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 주식은 현재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개수를 늘리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10개를 샀다면은 나중에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이 10개인데 나중에 5개가 돼 있다? 이거 망한 거야. 아니 형님들 한번 생각해 봐봐. 자, 내가 주식에 한 예를 들어서 50억이 있다. 그지? 그럼 50억이면 주가 몇 주 정도 되겠어요? 이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은 뭐 한 25,000주 되나? 한 2만 주라고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자, 야 우짜야 니는 삼성 주식 얼마나 있어? 그런데 내가 한 50억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야 우짜야 너 삼성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2만 주 가지고 있어. 2만 주의 체감하고 예를 들었어야 어느 게 더 체감이 큽니까? 체감상 2만 주가 훨씬 크게 느껴지지. 그치? 그거는 본능적으로 형님들이 중요한 게 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2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체감적으로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 아,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고 주식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형님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 그럼 본능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쉽죠? 그래서 주식은 주위에서 누가 헛소리를 하든 그냥 개수만 채우면 된다. 이래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기분 맞춰줘도 지랄. 지랄하고 자빠졌네.